반갑습니다. 역사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중2 세계사 시험 대비고요. 핵심만 간단하게 추려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생기기 전에 지도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지도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로마야.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이 바다가 지중해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야. 이 반도를 발칸 반도라고 하고 요거는 뭐 이탈리아 반도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집트에 여기 있었던 게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이 여기로 전파되면서 그리스로 바로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에게해라는 요 바다가 있어. 요 바다로 먼저 전파됐기 때문에 그리스 문명 전에 에게 문명이 먼저 일어나. 에게 문명에는 요 섬에서 나타난 크레타 문명, 그리고 미케네 문명이 있는데, 자, 요거는 내용 정리를 보면서 해볼게요. 자, 그리스 문명 전에 에게 문명이 있었어. 에게해라는 바다에. 에게 문명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크레타 섬에서 일어난 해양 문명, 크레타 문명. 다른 하나는 육지에서 일어난 미케네 문명. 얘들을 멸망시켰어. 이 정도만 알면 돼. 근데 얘네들은 청동기를 썼어. 청동기를 쓰는 애들은 항상 철기를 사용하는 애한테 망하는데, 그 철기를 사용하는 애들이 도리아인이야. 그래서 도리아인한테 망해. 자, 그리스 문명 전에 에게 문명이 있었다. 두 번째. 이제 이 도리아인에서 멸망하고 이제 혼란기가 왔지. 암흑기라고 하지. 역사가 잘 쓰여지지 않는. 그 암흑기가 끝날 무렵에 폴리스라는 게 형성이 돼. 폴리스. 조그마한 촌락들이 도시국가로 성장한다고. 이 폴리스는 뭐 엄청나게 많아, 개수가. 그리고 이 지역이 발칸반도 그 지역이, 그리스 있는 지역이 거의 다 산지 지역이었어. 그래서 폴리스가 통일이 잘 안 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지만 통일이 잘 안 됐어. 자, 폴리스는 가운데에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고, 이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서 뭐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언덕에는 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신전도 있고, 뭐 이런 신전 있잖아. 신전도 있고 성도 있고 그렇다. 폴리스는 아크로폴리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자, 수많은 폴리스 중에 우리는 두 개만 알면 돼. 하나는 아테네, 다른 하나는 스파르타. 자, 먼저 아테네.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 정치로 유명한데, 이 아테네의 시민은 지금과 같은 시민이 아니라 특권 계층이야. 특권 계층. 시민들은 다 참여하는데 여자 노예 외국인은 시민이 아니야. 그래서 참여하지 못해.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제한된 민주 정치라고 한다. 아테네가 처음부터 민주 정치 한 건 아니고 왕정, 귀족정, 그 다음에 돈 많은 평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금권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돈 많은 평민이 참여할 수 있었어. 그러다가 독재자가 나타났어. 그래서 독재자를 몰아내는 방법을 채택하는데 그게 도편추방법이다. 도자기 파편에다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그걸 한 곳에 모아두면, 그게 몇천 개가 모이면 그 사람을 추방시키는 제도야. 그래서 독재자의 출현 자체를 막는 것, 이게 도편추방제다. 도편추방제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걸 한 사람은 클레이스테네스인데 나와 있는 책도 있고 안 나와 있는 책도 있으니까 중요하진 않다. 그 다음 그리스는 그 옆 동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해. 그게 페르시아 전쟁인데 그리스가 이겨. 뭐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해전 이런 데서 이긴다.
그리스가 이기면서 그리스가 민주주의의 황금기,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때 이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레스예요. 이 사람 이름은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에도 패자가 들어가고 얘도 패자가 들어가네. 그래서 아테네는 전성기를 맞았어. 자, 아테네 말고 또 다른 폴리스, 스파르타. 스파르타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군사정치. 그러니까 이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이 피지배층을 다스리려면 좀 강압적인 통치가 필요한데, 이게 그 스파르타의 그 군사정치다. 스파르타는 아테네하고 싸워. 이거를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한다. 말이 어렵지. 소스, 뭐 머스타드 소스처럼 펠로폰네소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운 건데 요거는 그리스가 이겼어. 그리스가 잘 나가게 됐어. 그런데 지금 이 펠로폰네소스는 그리스 내에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이 저끼리 싸운 거야. 자기네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세계가 쇠퇴하게 돼. 다시. 자, 펠로폰네소스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 그리스끼리 싸운 거야. 그래서 요것 때문에 그리스가 쇠퇴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멸망하게 된다. 오케이. 고대 유럽이라고 하면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요 세 가지다. 두 번째가 아니라 그럼 그리스 문화로 넘어갈게. 자,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적이야. 여기 왜 중요하냐면 중세는 신 중심적이야.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중요시 여기는 인간 중심적. 그 다음 그리스 철학자.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 알면 돼.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제자지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소피스트라고 있는데 소피스트는 소크라테스하고 생각이 좀 달랐어. 소피스트는 똑같은 추위라도 이 사람이 느끼는 거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다. 즉 진리는 상대적이다. 진리가 한 가지가 아니다. 소피스트는 이렇게 얘기했고 소크라테스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소피스트 너는 그것을 모른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의 무지를 알아라. 이러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 얘는 상대적 진리, 얘는 절대적 진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얘네들의 제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라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 역사 헤로도토스. 요거 두 개는 몰라도 되겠고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책이다. 문학작품. 요거도 그리스 거야.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어떻게 생긴지 책에서 확인해. 뭐 대충 그리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알죠 이거?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 이야기 되겠어. 자, 이제 헬레니즘으로 넘어갈게. 지도를 다시 보면 자, 여기가 인도야. 인더스강. 인더스강이라고 하자. 인도에. 여기가 그리스야. 마케도니아. 여기 그리스라고 치죠. 이 마케도니아의 왕이 알렉산드로스인데 얘가 그리스를 먹고 이렇게 해서 이 인더스강까지 이만큼 먹었어. 좀 더 넓게. 어쨌든 이 정도의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니까 서양도 먹고 동양도 먹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제국, 그 제국의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이 문화는 동양, 서양의 문명이 융합된 거야. 그게 중요해. 자, 그리스를 멸망시킨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이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 제국을 통합해야겠다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생각했어. 그래서 제국 통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인하고 페르시아 여자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세계 시민주의 사상,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 자, 요 내용은 그다지 중요치 않기 때문에 좀 중요한 헬레니즘 문화로 넘어갈게요.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와 동양, 오리엔트 문화의 융합이야. 헬레니즘 문화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다. 그리스는 폴리스를 통한 공동체적인 정신이 강했어. 근데 헬레니즘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정신이 강해. 전 세계가 하나의 시민이다. 그 다음 개인주의적인 철학. 에피큐로스 학파의 쾌락주의. 정신적인 쾌락이야. 뭐 스트레스 없는 상태, 육체가 아프지 않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 그게 지속되는 게 쾌락이야. 에피큐로스의 쾌락주의. 쾌락이 짱이다.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욕심을 금해라. 욕심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게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의 철학은 개인주의 철학인데 헬레니즘 시대 거야. 그 다음 자연과학이 발달했는데 아르키메데스, 알지?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목욕하다가 뭐 발가벗고 나왔어. 유레카. 부력의 원리. 유클리드의 기하. 이렇게 헬레니즘 시대에 자연과학이 발달했고, 그리고 미술은 사실적이고 감각적이라는데 비너스, 책에서 확인해. 비너스 팔 잘린 그 여자가 있어. 그 다음에 라오콘상. 막 뱀에 휘감겨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작품이 있어. 승리의 여신상은 뭐 나오는 책도 있고 안 나오는 책도 있는데, 날개 달린 사람이야. 목은 잘렸는데 날개 달린 사람. 승리의 여신상을 NIKE, 니케, 나이키라고 해. 자, 판사하면서 좀 이따 한 번 더 설명하고 일단 판서를 하도록 할게. 판사하면서 요즘 정리 다시 할게. 판사하면서 간단하게 키워드만 다시 얘기할게. 자, 그리스의 문화가 생기기 전에 에게해에서 에게 문명이 있었는데, 에게 문명은 크레타, 요걸 파괴한 미케네, 요 두 가지가 있었고, 얘네들은 청동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철기를 사용한 도리아인한테 멸망하게 된다. 크레타, 미케네, 에게 문명, 얘네들은 도리아인한테 멸망. 그리고 이제 암흑기를 거치다가 뭐가 나오냐면 조만한 촌락들이 도시국가로 성장하는데 그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해요. 폴리스는 중앙에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고 위에는 아크로폴리스라는 이런 그 언덕 위에 신전도 있고 방어시설이 있었다. 자, 폴리스는 수없이 많은데 통일이 안 됐다고 했지. 민족과 언어는 같지만 통일이 안 됐어. 산지가 많아서 그래. 자, 수많은 폴리스 중에 우리는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를 살펴보면 되는데, 아테네는 직접민주 정치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민주 정치. 근데 여자, 노예,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지. 그래서 이거를 제한된 민주 정치라고 하고, 시민들은 민회에서 그 공무원들을 추첨해서 뽑고 그러거든, 시민들을. 그래서 민회에서 모여서 직접 민주정치를 했어.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제라는 게 실시돼. 도자기 파편에 이름 써서 모아두면 그 사람은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방시키는 제도지. 독재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모아둔단 말이야. 그다음 아테네는 페르시아하고 싸워. 그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한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이겨. 아테네가 이기고, 그래서 아테네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이 전성기를 이끈 사람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다. 이때 민주주의의 전성기가 된다. 그 다음
스파르타는 군사 정치로 유명하지. 군사 정치로 유명한데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싸우지. 이 전쟁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한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이기지만 이거는 내전이지. 그래서 요거 이후에 아테네는 쇠퇴하다가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멸망한다는 스토리야.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화 뭐 중심적이라고 했어?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다. 제우스 이런 사람 신인 것 같지만 사실 인간처럼 표현했거든. 인간 중심적이라는 이야기야. 그리스 하면 철학이지, 철학. 뭐 다 적진 않겠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피스트. 소크라테스는 절대적, 소피스트는 상대적 진리. 그 다음에 그들의 제자,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사람이요. 역사, 헤로도토스.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 뭐 이런 거. 헤로도토스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한다. 그리스 사람이다. 문학. 호메로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그리스 문학 작품이야. 그 다음에 예술, 뭐 파르테논 신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상 그리스 내용 정리 요만큼 하고 헬레니즘으로 넘어가겠어. 자, 그리스가 알렉산드로스 제국에 멸망하는데 마케도니아, 거기에 문화를 헬레니즘 문화라고 한다. 헬레니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동양, 서양, 짬뽕, 융합이다. 그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점령지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세우고 그 다음에 제국을 융합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그 뭐 제국 융합의 사례로 뭐 페르시아 여성과 그리스 병사를 결혼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전 세계가 하나의 시민이라는 세계 시민주의, 전 세계가 같은 시민이다 그런 얘기지. 그렇다고 공동체 중심주의는 아니다. 뭐 세계 시민의식 이런 거 있었다. 자, 헬레니즘 시대에 자연과학이 발달했어. 자연과학 발달 누가 있었지? 유클리드의 기하학,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부력의 원리 이런 게 있었고 헬레니즘 시대에 개인주의 철학이 발달했어. 개인주의 철학에 뭐가 있었지? 에피쿠로스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지. 쾌락. 그 다음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는 욕심을 금하라. 근욕주의다. 그 다음에 뭐 예술 작품에는 그림을 봐야 돼. 비너스. 그 다음에 라오콘상. 팔 잘린 여자, 뱀에 이렇게 물려서 괴로워하는 남자. 사실적인 미술 이런 게 발달했어. 자, 이상 헬레니즘 이야기였어. 이제 로마로 넘어갈게.